수연생각 마음 한 스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 문요한 지음의 오티움입니다. 여러분은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번아웃. 이 책은 번아웃을 경험해 본 분들이나 지금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티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티움이란 첫째는 여가, 둘째는 은퇴 후 시간, 그리고 셋째는 학예 활동이다. 고대의 학예 활동이란 시집기, 공부하기, 토론하기, 연주하기, 감상하기 등을 말한다. 오티움은 한가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움을 즐기는 여가 시간을 의미했다. 이는 소극적인 휴식을 넘어 자신을 재창조하는 능동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티움은 내적 기쁨을 주는 능동적 여가 활동을 말한다. 일종의 어른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득이나 책임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 시대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지만 정작 나를 채우는 내용물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를 알았다. 그것은 꼭 감염에 대한 공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였다. 사람들은 모처럼 사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한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인생이란 해야 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른도 놀이가 필요하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놀이는 되찾아야 한다. 과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의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잘 노는 게 건강이고 잘 놀지 못하는 것이 병이다. 치유 역시 마찬가지다. 치유란 잘 놀지 못하는 상태를 잘 놀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행복의 핵심은 좋은 경험에 있다. 그 시간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고 기쁨과 같은 좋은 감정을 안겨줄 수 있는 경험을 말한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기쁘고 기다려지고 하고 싶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경험은 놀이와 흡사하다. 아니 유사하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행복한 건 잘 놀기 때문이다. 잘 놀아야 활기가 생기고 재충전이 된다. 당신의 놀이는 무엇인가요? 책에서 말하는 오티움의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목적적이다. 결과나 보상에 상관없이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자기 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티움은 좋아서 하는 활동이다. 활동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결과나 보상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할 때 기쁘면 오티움이지만 달릴 때는 기쁘지 않은데 달리기로 인해 살이 빠져서 기쁘면 오티움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어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활동은 오티움이 아니다. 오티움은 매일, 매주 혹은 최소 매달이라도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여행을 오티움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다. 세 번째는 주도적이다. 독서, 감상, 묵상처럼 정적 활동 또한 얼마든지 오티움이 될 수 있다. 오티움의 능동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주도성이다. 이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즐기고 배우고 심화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 와인바에 가서 자주 마시거나 많은 와인을 소장한다고 해서 오티움이 아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지를 알며 잔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다르고 그 맛과 향을 다양한 기준에서 품평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깊이가 있다.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여가 활동은 오티움이 아니다. 오티움은 지속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오티움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배움의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티움은 기술, 전문 지식, 능동적 감상, 창조적 경험 등을 통해 깊이를 더해간다. 영화 감상이 오티움이라면 깊이 좋아하는 장르와 감독이 생겨나고 영화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어 영화제를 다니고 영화평을 쓰거나 토론을 하고 시나리오를 써보거나 단편 영화 제작에 참여할 것이다. 배움과 실험에 멈춘다면 오티움은 생명력을 잃어간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 연쇄 효과가 있다. 오티움은 중독과 구분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티움은 그 활동만 기쁜 게 아니라 그 활동으로 인한 기쁨이 확산되어 삶과 관계에 활기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중독은 그 활동만 기쁘고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은 시들어진다. 몸을 해치거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 아무리 기쁨을 주더라도 오티움이 아니라 중독에 불과하다. 오티움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당신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영혼의 기쁨을 느끼시나요? 여가는 쉼과 함께 체험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충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 평소 많이 쓰는 기관은 쉬게 하고 잘 쓰지 않는 기관을 써야 제대로 된 휴식이다. 즉, 의자에 오래 앉아 머리를 썼다면 주말에는 머리를 쉬고 산책이나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여야 한다. 반대로 너무 몸을 혹사한 사람이라면 주말에는 몸을 푹 쉬게 하고 독서나 음악 감상 등을 통해 정서적 자극을 주어야 한다. 몸과 머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균형을 찾을 때 삶은 활기를 되찾는다. 무엇을 할 때 기쁘신가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활동에 빠져들 때가 있으신가요? 나의 오티움은 무엇일까요? 운동, 음악, 춤과 연기, 창작, 음식, 게임, 공부, 자연, 감상, 영성, 봉사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오티움의 11가지 테마입니다. 이 책에서 오티움 활동에 대한 11가지 테마의 종류를 좀 나열을 해 봤는데요. 저도 한번 동그라미를 좀 쳐봤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오티움 활동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봤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제 오티움 활동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트레킹, 요가,
글쓰기, 철학과 심리학 공부하기, 음악, 영화, 미술 감상하기, 그리고 명상하기 등이 저의 오티움 활동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예전부터 꿈이었는데 노래 부르기, 그리고 악기 연주하기, 피아노가 참 치고 싶었는데 이번에 꼭 한번 피아노를 시작해 보도록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개인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 그리기, 그리고 요리. 제가 원래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차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외국어는 저의 아킬레스건인데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현업에서 물러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많을 때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는 게 제 마지막 한 65세 정도 됐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오티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신가요? 11가지 오티움 활동 테마 중에 해보고 싶은 것을 찾으셨나요? 슬럼프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슬럼프가 길어지는 데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결과에 대한 기대다. 어느 순간부터 뭐뭐보다 잘해야 한다거나 내 노력이나 기대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기대감을 말한다. 둘째는 매너리즘이다. 점진적 과부하를 통한 기술이나 지식의 향상 없이 습관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권태라는 감정에 필이 빠지게 된다. 흥미를 잃는 것이다. 슬럼프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슬럼프를 딛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슬럼프는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오티움 활동가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빠져나왔는가?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관찰하기. 일상의 활동을 관찰하고 그 느낌을 기록한다. 일기 쓰기 같은 것들이 되겠죠. 본인을 관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 위로가 바라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라면 격려는 자신의 노력을 분발하고자 하는 힘이다. 세 번째는 변화의 추구. 슬럼프는 새로움이 없을 때 찾아온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를 초대해야 한다. 네 번째, 회고하기. 초심을 찾아 그 즐거움을 다시 부활시킨다. 초심만큼 많은 즐거움을 주거나 에너지를 줬던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고하기가 이럴 때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도움이 되는군요. 다섯 번째는 잠시 멈춤. 슬럼프 탈출을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안 하기입니다. 다시 하고 싶을 때까지 멈추는 것이다. 그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면 더 하기 싫어지니까요. 여섯 번째, 함께하기. 혼자보다 함께 모여서 오티움 활동을 해본다. 일곱 번째, 깊이 추구. 슬럼프의 본질적 문제 해결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계신가요? 이 책의 마지막에 쓰여진 글귀가 마음에 남습니다. 오티움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여가는 삶의 정원이었고 그들은 인생의 정원사였다. 각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해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삶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저자가 말하는 좋은 휴식이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면서 몸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놀이와 같은 휴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만의 오티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